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직장인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랬었지. 여러분도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자,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소득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나요? 자, 시스템 소득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시스템 소득 중에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그런 소득에 포함이 되기도 하겠고, 자, 출판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출판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입됩니다. 출판되고 난 다음에 팔리는 그 인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시스템 소득에 포함이 되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팔리는 그 책의 권수에 따라서 인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 출판, 왜 회사 다니면서 출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9월 19일이었죠. 제 생일날 출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출판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자, 4월 8일날 계약을 맺었고, 자, 4월 30일날 초안을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수정 작업이라든가 그 작업을 거쳐가지고 9월 19일로 출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8일 날 계약을 했었을 때 초안이 제가 일단 작성돼 있던 그거를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해서 자, 계약하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계약하는 그 과정들 중에 편집자분께서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보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투자를 했던 그 방식들에 대해서 책에 담아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애초에 작성됐던 이거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4월 30일 날 초안을 다 작성을 한 거죠. 1차 초안을 그렇게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거짓이 아닌 제가 진짜 실제로 했던 행위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술술 적히더라고요. 그리고 15월 만에 책 한 권 뚝딱 만들어진 거죠. 1차까지. 1차, 2차 계속 많았긴 하긴 하지만 1차 초안 완성본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작성을 했고 9월 19일로 출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 월급쟁이일 때 11월 11일 날 퇴사를 했었는데 9월 19일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고 있던 기간에 출판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렇다면 왜 그 회사 다니면서 출판해야 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쟁이 생활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라는 얘기 잘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들을 다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자, 그런데 이 글을 쓴다, 책을 한 권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라는 느낌들을 물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들이 투입되어 있는 창작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간들이 투입된단 말이죠. 자, 이때까지는 월급쟁이에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불릴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자, 이렇게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견의 경청을 하게 돼요. 자, 의견을 물어오기도 하기도 하고, 자, 이를 통해서 소득 구조로 바꿔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출판하기 전에 유튜브를 했지만 출판하고 난 다음에 많으신 분들께서 구독자로 늘어주셨다라는 거죠. 구독자가 늘게 되게 되면 이 구독자를 통해서 광고 수익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월급쟁이일 때 이렇게 전문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월급쟁이가 아닌 그런 삶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출판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소득들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성. 사실 그 출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입돼야 돼요. 시간도 시간이기도 하고, 자, 처음 트라이, 보통 투고 과정이라고 하죠. 자,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출판사한테 다 전달합니다. 자, 전달해서 출판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 결과 부분들을 받게 되죠. 출판사에서 한번 미팅 한번 하시죠 라든가, 보통 미팅하고 난 다음 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 이런 그 메일을 작성을 해 주세요. 처음 같은 경우는 이런 익숙한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다 퇴짜 맞으실 거예요. 사실 처음 그 퀄리티 있는 그 글들까지 이어지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출판 안 하다가 사실 출판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많은 그 글들을 편집하고 어떤 그런 류에 해당되는 글로 썼을 때 출판이 이어진다는 그 감들이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긴 하긴 하는데 결과물들이 크게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투입돼야 돼요. 출판까지 이어지려고 하게 되면 수많은 시간들이 이 투입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사 다니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소득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출판되고 난 다음에 인세가 나와야지 소득으로 이어질 텐데, 자, 그런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출판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암담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 월급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익어가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출판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과정들이 생기는데, 이 시간들을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월급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결과물까지 만드는 그 시간까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월급쟁이일 때 제가 출판을 트라이를 해서 출판까지 이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월급쟁이일 때와 사업가일 때의 뚜렷한 그 차이점들을 느끼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느끼게 되냐면, 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퇴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온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논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딱 땡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온전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업 같은 경우는 땡 하는 그 시점이 잘 드물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많으신 분들께서 그 시간들을 활용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자, 그 시간 이용하신다라는 거.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월급쟁이일 때, 자, 집중 시간들을 더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사실 퇴사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니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 온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성과 있는 이런 출판이라든가 유튜브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책 소재. 공감대 있는 주제들을 잡기가 너무 쉽다. 네. 사실 실질적인 그런 정보들에 해당되는 그런 공감대 있는 주제들 또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죠. 자, 직장인의 애환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새로운 시각들로 이어가는 그런 책들, 공감대가 일단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다루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자, 공감대 있는 그런 소재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요. 자, 주변의 상사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라든가 후배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 정말 실질적인 그런 디테일한 그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월급쟁이 일대가 훨씬 더 많은 소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 기간 동안에 그런 소재 확보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주재원 근무 같은 경우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랑 같이 이제는 활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 친구,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거의 높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들의 애환이라든가 뭐 좀 고민이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소재들을 얻기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을 할 때거나 이런 그 유튜브를 했었을 때 소재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소재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 사실 공감되어 있는 주제들 같은 경우 실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제들은 월급쟁이일 때 더 많은 그 주제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직장인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랬었지 라는 뒤늦은 그런 생각들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재들 너무나 귀중한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실질적인 그런 다양한 삶들에서 오는 그런 주제들 잡기에는 회사 다닐 때가 훨씬 더 좋다라는 측면들을 한번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 세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월급쟁이일 때 반드시 출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월급이라는 사실 안정성을 보장한 그런 소득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폭넓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쌓치면서 막
계속 돈이 없는데 막 생활하는데 너무 부족한데 이런 소재, 풍부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소재들을 잡기가 한결 더 수월하다라는 사실 잘 아실 텐데, 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들까지 포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권을 출판을 했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판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출판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 전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출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것으로 월급쟁이라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출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